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과자시장에 애기 반찬 사러 온 배윤혜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교과서에서 동의로 된 게 너무 기뻐요. 교민들이 애쓰신 거 알겠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였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 좋긴 한 반면에 옛날에 뺏겼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뭐 도와준 거 없었는데 교민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애쓰신 거니까 많이 고맙죠. 속상하긴 하죠. 일본이 그렇게 지금 계속 국제적으로 로비도 하고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또 적극적으로 그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를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많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문화도 되찾아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에서는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에서는 가저시장에 반찬 사러 나오신 배윤혜 씨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일본이 독도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면서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문화재도 되찾고 역사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Yes or No에서요.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합니까?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답변 주신 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207님,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현실적인 수가도 고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수 인력은 국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도록 하니 사실상 파업이라 해도 모범적인 파업 아닌가요? 이렇게 쓰시고 예스라고 손을 드셨습니다. 6304님. 노라고 하셨네요. 의사협회 주장은 이익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개혁안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스포츠 뉴스입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니 해도 김연아 선수 얘기가 제일 크지 않았습니까? 네, 여왕에게도 남자가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좀 자세히 소식을 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 오전에요. 그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가 김연아와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 선수의 이 데이트 현장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네. 열애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연아 소속사가 거의 보도된 지 2시간 만에 네.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서 김연아 선수가 이 김원중 선수와 교제한 게 맞다 이렇게 네. 인정을 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아주 밝혔어요. 네. 김원중 선수라고 하면 사실은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큰 인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7년에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안양 한라 입단했다가 네. 현재는 대명 상무에서 군 복무 중인 선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서 에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공격수고요. 네. 한국 빙상이 이제 둘이 어떻게 친해졌나라는 그걸 좀 들여다보니까 네. 사실 한국 빙상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여러 개 따고 굉장히 우리가 빙상 강국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네. 사실
훈련 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이 김연아, 김원중 커플도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환경 덕분에 만난 셈이 됐는데요. 네. 현재 그 아이스하키, 피겨, 쇼트트랙, 또 스피드스케이팅까지 이 빙상 종목 전 대표팀이 차례로 시간을 나눠서 모두 다 태릉 국제 빙상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태릉. 네, 네. 훈련 장소가 똑같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종목별로 얼음 빙질이 조금씩 달라야지 이상적인데 네. 똑같은 빙질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종목 선수들이 서로 굉장히 친하고 자주 오. 얼굴을 보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김연아 선수 그리고 김원중 선수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그 빙속 여제로 불리는 이상화 선수도요. 예. 남자친구가 아이스하키 선수라는 점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소치 올림픽의 진짜 위너들은 아이스하키 선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군요. 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여왕의 네. 남자도 아이스하키 선수고 그렇습니다. 이상호 선수는 여제라고 불리죠. 네, 네. 여제의 남자도 아이스하키 선수네요. 그러네요. 네, 아이스하키 네. 선수도 아주 신났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축하할 일입니다. 축구 대표팀 소식도 알려주시죠. 그리스를 2대 0으로 시원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박주영 선수도 살아났네요. 네, 뭐 13개월 만에 대표팀에 뽑혀서 아주 그 관심의 중심에 섰던 박주영 선수가 선제 결승골을 넣었고요. 네. 또 이 함부르크 독일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2대 0으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네. 경기는 오늘 새벽에 열렸고요. 장소는 그리스 아테네였는데 원정 평가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지금 축구 대표팀 아주 기분 좋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전반 18분 이 박주영 선수 골 장면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문전을 향해서 달려드는 박주영 선수에게 아주 정확한 패스를 연결을 했고요. 박주영이 침착하게 왼발 슛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 후반 10분에는 또 손흥민이 이 구자철 패스를 받아서 강력한 왼발 슛을 터뜨렸고 손흥민이 이로써 오늘 이제 골 하나 그리고 도움도 한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가 굉장히 거세게 반격은 했지만 그리스로서는 좀 운이 따르지 않았는데요. 네. 전반에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3번이나 맞히면서 결국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공격에서 선발 출전한 박주영, 손흥민, 이청용 이 삼각편대 호흡이 아주 좋았고요. 또 처진 스트라이커로 나섰던 구자철 선수도 제 몫을 다했습니다. 오늘 골키퍼로 이 정성용 선수가 나서서요. 네. 지난해 사실 좀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아주 네. 오랜만에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브라질 월드컵. 브라질 목표는 월드컵. 8강인데, 예. 네, 16강에부터 이제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현진 선수 소식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류현진 선수,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요, 오늘 열린 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선발 등판을 해서 4이닝 동안 탈삼진 3개, 4피안타, 볼넷 2개, 그리고 2실점을 하면서 호투를 해서 시범 경기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시범 경기 4경기, 이제 4번째 등판 만에 첫 승 거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2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꽃샘 추위로 오늘 자가 차량 이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 도심의 전반적인 교통량이 많고요. 계속해서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원효대교부터 성수까지는 시속 20km 미만이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부터 동작대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이고 다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양방면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하남 가는 길입니다.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원효대교에서 지금 청담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도심 녹사평 반포대로는 과천 쪽으로 이동하는데 남산 3호터널부터 녹사평역,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시청 방면 예술의 전당부터 서초역,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지나 반포대교 남단까지도 차간역이 자주 좁혀집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죠.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예정대로 의료계 파업을 진행하면 강경 대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의료발전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잘 되는 줄 알았었는데요.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네요. 오늘 강전은 뉴스 정면 승부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의사협회 쪽 입장 들어보고 보건복지부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의 방상혁 기획기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방상혁 기획기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상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정부 측하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의료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좀 잘 안 됐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나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그 협의체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마치 그 의협하고 예. 다 합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서 네. 언론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 협의를 시작할 때 전제 사항이 뭐였냐면은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 안을 무조건 저희 의협이 받아들이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협의안에 대해서 회원들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수용이 안 되면은 예. 저희가 이제 파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뜻이 확인되기도 전에 네. 정부와 같이 저희 의협하고 합의가 된 것처럼 네. 잘못 발표해가지고 이런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회원들의 뜻은 묻지 않았지만 그 협상 대표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쪽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예. 정부하고 저희들이 이전을 나눠서 저희들이 어떤 공통된 안을 도출하는 것이 그것이 의협이 전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안 중에서 정부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안 그 정도 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회원들에게 이 정도 협의안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때문에 알겠습니다. 합의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정부 측 입장은 어떻고 의협의 입장은 어떻다. 그걸 설명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차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협의안에 대해서 있는 내용인데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격 진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서로 동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법 제정 여부를 평가하자는 거였고요. 정부는 무조건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거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회원들 의견 물어보기도 전에 이 대표단들끼리 합의가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합의됐다고 발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또요. 원격 진료 문제가 있고 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리 자법인 투자 활성화 대책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 협회가 기본적으로 의료가 국가 산업을 견인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이 정부가 생각하는 안하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안이 너무 상이하다는 거죠. 상이한 걸 설명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IT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료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좋은 일이죠.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 진료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진료를 보고서 환자에게 처방전까지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정부는 마치 환자의 편익성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환자들이 이 처방전을 가지고 직접 또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모순되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 입장은 뭡니까? 처방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하자는 겁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거는 권장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모니터링까지는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어디까지는 안 되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면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단순하게 지금처럼 전화로 진료를 해서 예. 예, 처방전까지 발행하는 이러한 그건 안 된다. 예, 안 되는 겁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뭔데 진료하고 사람 대면 진료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혈당계가 있잖아요. 그럼 혈당계 가지고 혈당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혈당 변화를 체크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아, 예.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됐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는 얘기죠? 네, 마치 원론적으로 이게 알겠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정부가 표현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12일에 이제 집단 휴진을 일단 하루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걸 불법이라고 그럽니까? 네,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날 집단 휴진하는 게 불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근데 지금 현행법상 저희가 집단 행동을 하면 그게 불법이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환자를 보는 게 없는 의사들이 네. 왜 환자 진료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게 될까?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더 큰 틀에서 예. 국민 생명을 건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 진료 이게 실은 핸드폰 진료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영야 정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피치 못하게 파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피치 못하게 그랬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 이러한 정당한 주장을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정부에서 지금 수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피치 못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더 큰 정의와 대의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이시죠. 방상혁 이사와 함께 했고요. 이어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정책과 곽순헌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곽순헌 과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의사협회 쪽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뭐 다 합의가 됐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합의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저희들이 이게 의료계와 이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고요. 합의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예.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고 총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서 5차례 회의를 했고 그 협의의 결과를 공동으로 브리핑한 겁니다. 협의의 결과를? 저희가 의료계에서 의협에서 이 그 아젠다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다,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협의 결과를 협의 결과를 발표하셨습니까? 그런데 협의 결과 발표하실 때 예를 들어서 원격 진로 부분에 관해서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는 법 제정하고 뭐 시범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의료협회 측에서는 법 시행 전에 법을 만들기 전에 시범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 전부터 그렇게 이제 팽팽한 의견이 이제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떻게 거기서 이제 협의 결과를 도출했냐면 그 양쪽에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의료계는 의료계 입장을 얘기를 하고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논의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협의하자는 부분은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협의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의료협회가 동의를 했었냐고요?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고 어차피 법이라는 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그거를 제안하는 거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자.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합의가 됐다. 협의라는 말하고 합의라는 말하고 좀 애매한데요.
예, 정확히 양쪽에서 딱이 예. 양쪽에서 동시에 동의한 부분이 어떤 거냐 이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데에는 동의를 했었어요? 쌍방이? 네. 국회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를 개진해서 저희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그 야당 쪽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국회에서 결국 최종 그 법안의 법률에 대해서 그러면 의견하는 기구니까. 국회에서 합의하자는데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하자는데 합의가 됐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뭐 내용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이해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다. 오케이. 한 가지 더요. 또 아까도 그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분명히 이런 협의 결과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그 회원들의 그 의견을 찬반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협의 결과를 제시하고서 이거 찬성하냐 반대냐 물은 게 아니라 3월 10일 애초에 제시했던 그 원론적인 그 반대 입장을 제시해놓고 3월 10일 날 여기 파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냐 이렇게 또 투표를 또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유감입니다. 한 가지 더요. 영리 자법인 투자하는 문제. 그것은 이제 원격 모니터링까지는 의사협회에서도 동의한다. 근데 처방전까지 발부하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의료발전협의 구성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결국 국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논의하자 이렇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양 당사자가 뻔히 계시는데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합의됐느냐? 그 얘기를 앞에 의사협회에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느 분들의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이건 금방 드러날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견해가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것도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일에 이 집단 휴진하는 거 불법입니까? 네, 일단 공정거래법상의 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아까 그 의협의 이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 알고 있더라고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해서 혐의로 그 혐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위에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그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10일 날 이제 파업에 집단 파업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집단 휴진이죠.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공정거래위에서 조사를 하는 대로. 그거는 이제 공정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일단 어제 그 3월 4일 날 시도보건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일단 그 3월 10일 날 그 불법 집단 휴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들의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진료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침을 진료 드렸고요. 명령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무슨 의료협회하고 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까? 또 만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정부의 기본 방침은 일단 그동안의 신뢰를 더 이상 깨는 행위를 하지 말고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나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제 이런 기본 입장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94.5 YTN 라디오 강조연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스와 노에서는요.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합니까? 라는 의견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928님은 예스라고 하셨고요. 4610님은 노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945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과 대화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Yes or No 답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통신사에서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 이거 KT 홈페이지가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맞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200만 명의 정보가 해킹당했습니다. 네. 전체 가입 고객의 80%나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오늘 붙잡힌 전문 해커 김모 씨와 정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개인정보를 빼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입니다. 이렇게 빼낸 고객 정보는 휴대폰 개통 판매 영업에 활용됐고 1년간 1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는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1,200만 명이 틀렸다는 얘기로군요. 네.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네. 20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생활 문제가 5건 중에 1건으로 나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9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송파구 새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계한 자살 14,000건 가운데 19%인 2,600여 건이 경제생활 문제 때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신과 문제와 육체적 질병 문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비중이 컸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이제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안타깝군요. 브라질 가뭄으로 커피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요? 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네.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에는 46%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라질에서 지난 1월부터 가뭄이 심각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커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이 올 들어 83%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농작물 가격도 요동치면서 전 세계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커피 가격이 오르면 우리 국민들도 커피 좀 덜 드시면 좋겠는데. 네. 네. 커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네. 웬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요. 네.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금 복권이죠. 네. 네. 연금 복권이 이게 뚝 떨어졌다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지난해 연금 복권 상품 판매액이 1,200억 원 정도로 43%가 줄었습니다. 네. 2011년 7월
출시 이후에 완판 행진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발행액 대비 판매율이 뚝뚝 떨어져서 2012년에는 65%, 2013년에는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금식 지급 방식이 새롭기 때문에 인기를 좀 끌었지만 복권을 즐기는 사람들이 일시금 형태의 당첨금을 더 선호해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복권 즐기시는 분들이 일시금 좋아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안녕하세요.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 임상훈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편집위원을 맡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제 수다 뜨는 시간이거든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수다를 뜨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요새 지구촌 소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네. 또 우리나라만 변해야 되는 게 아니죠. 지구촌도 변해야죠. 그렇죠. 변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번 주도 역시 제일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됐나요, 그게? 이 사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잠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친서방 진영 권력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의 그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원래 이제 러시아 구소련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랬었죠. 그렇죠. 과거에 이게 그 구소련 그러니까 소련 땅이었는데 그 소련 중에서도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원래가. 근데 이제 후르시초프 당시 그 서기장이 이 땅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거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그냥 러시아가 그냥 주는 줄만 알았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6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54년도 일인데 이게 60년 후에 이게 그 러시아가 지금 다시 이 우크라이나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런 기회의 땅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 크림반도 이 덕분에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다시 크림반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젠가 그 미국하고 그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직전에 양측 간의 그 야당과 협정 사항이 있었는데 그 협정 사항에 의하면은 그 어느 정도의 그 양쪽의 뭐라고 할까요? 그 세력이 같이 동참하는 어떤 그런 정부를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시 살리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영향력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그 우크라이나 영향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러 인사들을 그 정부에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 거죠. 네.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남동쪽에 크림반도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 아주 그냥 뭐 군대가 진주하느니 어쩌느니. 네, 그랬었죠.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림반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푸틴 대통령 그런 행운아가 또 있을까 싶을. 행운아요? 그렇죠. 이 정치인으로서는 참. 운이 좋은 거죠? 예, 그렇죠. 그 대통령을 3번씩이나 하고 있고 총리 한 번 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 정치인으로서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유럽 쪽이나 미국 쪽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협안들을 결국 찾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일종의. 네, 타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반가운 일인데. 네. 근데 우크라이나의 장래 어떻게 되는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번에 미국에서 말이죠. 네. 이 동해 병기안. 네네. 저 일본해라고들 써 있는데 거기다 동해. 이런 이제 병기를 해야 한다. 이거 이제 결국 하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버지니아 주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버지니아주에서 결국 하원까지 최종 통과가 됐고요. 이제 그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서명 아마 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7월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이 법이. 근데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이 버지니아주에서 쓰는 이 교과서를 다른 6개 주에서도 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다른 지금 전부 합하면 7개 주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총 7개 주에서 결국은 Sea of Japan뿐만 아니라 같이 East Sea라고 하는 명칭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될 전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50개 주에서 다 써야 되는데.
그거 좀 그렇게 쓰라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예. 거기가 이거 한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본 합니까? 그렇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바다 이름이라든가 있는데 국가 이름은 빼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민도양이라든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들이 다 샀나요? 무슨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예. 자, 윤병세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죠. 네네. 위안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외교 이 사람들 별로 이게 적극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죠. 네, 그건 사실 야단 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이 직접 나서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참 좋은 시원한 일이 있었는데. 좀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국제사회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네덜란드 정부가 또 이 윤 장관에 이어서 문제를 정식으로 또 언급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어젠가 그제 미국의 아미티지 전 국무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논리적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국력의 문제라든가 로비 외교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게 도저히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피해자였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많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양심을 좀 되살리는. 맞습니다. 이거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지금 임상훈 편집위원하고 지금 이 수다를 떨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고 또 수다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끔찍한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은 조사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의 독립주의자들로 알려졌는데요. 한 10여 명이 중국의 쿤밍시의 기차 역사 안팎에서 아주 무리식으로 하면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럴까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칼부림을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일단 사살됐거나 아니면 체포가 다 됐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무고한 시민들 30여 명이 자리에서 이제 혹은 병원에서 숨졌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자유화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 무고한 시민을 해치는 그런 어떤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무슨 정말 일반 시민들이 아주 무고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신장 위구르의 문제도 말이죠. 중국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이 대국주의로 갈 것인지 말이죠. 네. 하여튼 지켜볼 일입니다. 대국이 되려면은 소수민족 이거 아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네. 중국 이야기 나오셨으니까요. 요새 중국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반 양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회의 이렇게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9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줄여서 이제 정협 그다음에 전인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상 이게 국사의 최고 결정 기관들입니다. 특히 전인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국가 주석도 여기서 선출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여기서 선출이 될 거죠. 그래서 이제 12기, 그러니까 지금은 12기인데 이제 어제 열린 전인대가 이제 12기의 2차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일간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협 같은 경우가 이제 마오쩌둥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공산당이 아직까지 전국을 이렇게 어우를 만큼의 어떤 힘은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떤 여러 정파를 아우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인대가 실질적인 최고 결정 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새 중국 양회 두 회죠. 를 이제 지나가면서 뭔가 좀 이 시진핑하고 또 총리 있죠. 네. 리커창 총리. 리커창하고 관계가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리커창 총리가 같은 계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3대 계파를 이제 보자면은 물론 일당 체제지만 그 안에서 보면은 공청단이라고 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진타오 그 전 주석 네.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주석인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얼마 전에 실각했죠. 그 보시라이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태자당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그 과거 그 공로를 세웠던 뭐라고 할까요? 그 자식들이 주축이 돼 나왔던 그런 거죠. 로열 패밀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상하이방 뭐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어떤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좀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진핑 체제 이후에 리커창 총리가 별로 발언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인대에서 좀 그 정부를 대표해서 한번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그 이번에 그 전인대 이죠? 네네. 거기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 계획이 보고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일단은 경제 뭐 얘기가 이제 먼저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는데 GDP 성장 예상 목표치를 7.5%로 잡았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과 개혁 두 마리를 다 잡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리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GDP 성장 목표치를 7.5로 정했다 이런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도 중요하지만 경제 정의, 동반 성장 이런 게 중요하다는 최근에 그 중국이 그런 기조 변화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 부채, 특히 그 지방 정부 부채가 지금 중국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의 그 불확실성 이런 게 높아지면서 이제는 좀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좀 건강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성장 목표를 좀 낮게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했었는데 7.5% 양쪽을 다 잡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사실 뭐 7.5%도 높은 거죠. 아, 그렇죠. 네. 중국에 비해서 그런 거지 사실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편이죠. 네. 우리가 이제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이게 말이 좀 빨라졌어요. 천천히 좀 해보십시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장만 너무 추구하자니 또 그렇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이 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 라는 이제 욕구들이 또 생기고요. 그렇죠. 뭐 양극화도 심하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죠.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고 하나요? 구조개혁도 하고 또 성장도 챙기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도 물론 그렇지만 이번 정책 발표, 리커창 총리의 발표의 핵심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개혁입니다. 네. 리커창 총리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독이 퍼진 팔은 잘라내야 된다. 그런 팔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네. 이번에 그 개혁이 첫 손가락이 꼽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의 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민간 자본의 투자를 늘리겠다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그 뭐 위안화 변동폭을 지금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서 이루어지겠는데 그걸 확대를 하겠다든가 네. 또 그 뭐 민간 은행이라든가 채권 시장 인터넷 금융 이런 것들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그 구체적인 계획안도 개혁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고 한다면 네. 좀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 쪽으로 좀 더 다가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쪽 면을 보면은 그런데 예. 또 반대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지방 정부 부패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뭐 또 나왔냐면은 그 지방 정부 투자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부패의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없애버리게 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하는 그런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중앙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는 그냥 풀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규제도 함께 하겠다. 뭐 그러니까 그 규제와 그 해제 투 트랙을 함께 쓰겠다. 이런 뭐 전략으로 보입니다. 야, 그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사실은 균형을 잡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말은 쉬워도. 네. 네. 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가 있었다는 거. 네. 좀 우리도 좀 관심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스모그 큰 문제 아니에요. 예, 미세먼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중국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스모그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미세먼지 문제 정비 그거를 이제 돌파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600만 대를 폐차시키겠다. 뭐 이렇게 600만 대요. 네네. 역시 구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네. 대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이런 신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스모그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이게 당하고 있다는 게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로서는 좀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 국가 간의 논의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죠. 그런데 이거 일본이 북중국이 말이죠. 네. 국방비 예산을 늘리겠다 한 것도 무슨? 네, 맞습니다. 지금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국방비를 조금씩 좀 낮추고 있었거든요. 네. 12% 증강에서 11% 다시 10% 내외 이렇게 있었는데 12.2%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증가 폭이 올라간 건데요. 역시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 도광양회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용히 숨어서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주동자귀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할 일은 하겠다. 우리나라는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말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할 일은 하겠다. 그럼 군을 강화하겠다. 분명히 미국과 함께 G2의 자리를 분명히 하겠다. 뭐 이런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방송에서 이거 도광양회 또 주동자귀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과 인쇄 매체하고의 차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문하고 다르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확실히 이제 미국과 함께 G2 전 세계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가장 큰 무역의 상대국이고요. 그렇죠. 일본의 중국의 좀 국제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살아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훈 편집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에서는요.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정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닌데요.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예스와 노의 비율은 3대7로 나타났네요. 세빌에 있을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군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와 의료협회가 대화로서 의견을 좁혀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 휴대전화 뒷자리 4477번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월 6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의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남윤민, 작가 정선임, 강예은,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